예, 오늘 이슈대담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부산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신은숙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옛날에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요새는 우리 찰수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안철수 의원 좀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안철수 전 대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이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부총장님하고 저하고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 나와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빠진다. 이거 새누리당에서도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죠? 예, 그렇죠. 이 부분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짐작이 됐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도개혁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이 좀 많이 가려졌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들고 나무에서 그 이념 자체가 패러다임이 중첩이 되니까 새누리당에 굉장히 많이 영향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공천 경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상 뭐 기득권 정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기득권 정치의 정치 신인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거기에 갈구하는 인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안철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도층 전략.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세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분당을 하면서 나왔을 때 하신 얘기가 양당 체제의 극한 대립에서 우리 한국 정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하는 제3의 길을 자기가 통해서 한번 뭔가 새로운 비전을 한번 열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 그 대선에 출마할 때도 사실은 이런 맥락을 갖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하여튼 민주당하고 그때 합당을 하면서 자신의 사실 노선과 비전이 조금 희스가 돼버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난 건데, 앞으로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컨벤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이 분당을 하고 결기를 보임으로써, 기대하는 사람들, 뭘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문제가 이제 이번 총선에서 가면, 그러니까 중원 싸움, 이 중도층을 겨냥한, 특히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이 중원 싸움이 아주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선이 되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거기에 뭉쳐지는 새로운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새정치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새누리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국민 앞에 5만원 대통령이 됐냐, 5만원 정권이다. 이렇게 지금 박근혜 정권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그러면은 문재인 당대표가 신독재 세력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의원이 공격하는 것은 무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색깔 자체가 배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그렇죠. 있다. 예, 색깔 자체가 배제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전에 그 모니터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새누리당이 공격하는 것은 지지도가 빠지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는 앞으로의 정부 파트너에 대한 대립적 상황 자체는 새 정치가 아니고 새누리와 자신의 새로운 정치 세력, 이 구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거다 봐야 되겠죠. 어쩌면은 새누리가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는 그 부분이 이걸 고착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중도 가치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캐치션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도 가치를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하는 건데, 이 어떤 가치를 갖든 간에 정당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명분이죠. 명분은 일단 중도 가치라는 그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또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과연 어떤 사람하고 할까?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중도의 새로운 제3의 지대에서 신당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한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당 체제의 그 극한 대립, 그리고 또 소선구구 제대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기존에 여러 번 당도 만들었다가 다시 합당하고 하면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손을 잡을지 말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지금 이제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럼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자기들하고 지금 그 대척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대표적인 김한길, 박지원 이런 분들이 가히 추가 탈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하. 또 하나는 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가히 새누리당에서 그럼 지지율이 빠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탈자들이 놓을 것이냐. 여당 하다가 야당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이 기존에 지금 경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략공천을 거의 안 하겠다는 거니까 하다가 아주 극소수로 하기 때문에 경선을 하면 거기서 이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 지금 김부겸, 손학규, 김한길 이런 분들의 안철수 의원의 연대 여부를 우리가 그럼 지금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얘기부터 잠깐 한다면 네. 손학규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저희 바로 어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두 분은 물 건너간 거고 그럼 남아있는 분이 김한길 전 대표와 네. 박지원 의원인데 박지원 의원이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또 이게 함께하기가 좀 꺼려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에 강주 가서 기자회견을 했나요? 기자 간담회에서 박지원 의원과 연대 여부를 물어보니까 그 답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제시한 10대 개혁안을 보십시오. 그것까지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10대 개혁안에 보면 기소만 돼도 지금 공천을 안 주는 그렇죠. 아주 센 혁신안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을 잡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고 오는 역풍이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아마 고민의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밝혀놓은 10대 개혁안 부분 자체가 그 부분이 사실은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큰 걸림돌인 거고 김한길 의원 입장에서 보면 김한길 의원이 2007년도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해서 나가면서 선도 탈당을 하면서 한번 재편했던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대선 2007년 대선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김한길 의원이 앞장서서 뭔가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런 형국이다고 보이죠.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신당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신당에 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즉 내가 세운 깃발에 다들 모이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범야권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대권 주자들이 안철수의 깃발 아래로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인데 손학규 전 지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그럼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주가가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데 굳이 이 판에 굳이 이 판에 발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넣는다 그러면 총선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야권이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 큰 흐름이 있을 때 그때 보고 이제 들어간다. 판이 아직 덜 짜졌다는 어떤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아까 박지원 의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본인의 10대 개혁안 그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새누리당만 난리 난 게 아니라 새정치도 지금 뜨끔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호남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실제로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이거 비교한 게 있어요. 잘한 결정, 잘못된 결정. 그리고 누가 2017년 야권 대선으로 적합한가. 이런 거 조사한 이걸 보면 안철수 의원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야권 차기 대선 후보 누가 적합한가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그 수치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전폭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도 있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역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역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유의미하느냐 부분은 조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이 그런 거죠. 이제 부부싸움을 중년쯤 가서 동창회를 가면 부부싸움을 이렇게 속 깊게 얘기를 합니다. 저 설명은 자존심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럼 다른 친구가 와서 부부싸움 했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안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야 살지 마. 나 같아도 안 살아. 너 잘했다. 집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진지하게 그 집을 나온 다음에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건지 그 의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야, 나와. 지금 이 지지도를 놓고 안철수 의원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좀 일찍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호남에서 워낙
그 민심이 새정치민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그 명분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호남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저 안에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차기 대권 후자로 나서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게 일단 여론조사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형성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안 의원이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든 세력을 만들든 형성해가는 과정인데 일단 제일 주목할 만한 건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많이 온다는 건 나중에 이제 정말 1대1 구도로 갈 때는 중도층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친노의 어찌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일단 맹렬하게 지지하는 층 한 30%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표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항상 대선에서 해결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비교적 지지율의 변동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그건 역으로 따지면 지지층의 외연적 확장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거를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안철수 의원께서 좀 강조에 가서 여러 가지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본인의 탈당 명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그러니까 야권의 그 분열이 아니라 야권의 외연의 연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본인의 그 탈당의 완전 합리적인 그 이유로 제시를 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강주 가서 하신 걸 이렇게 감아보면 상당히 강철수라는 측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도 가서도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깨철수까지라는 별명까지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호남 분들이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사, 경제적인 피해 소외에 대해서 이 한을 제가 풀어드리겠다. 이거는 진짜 이 정치인들이 상당히 참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딱 전국을 찔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상당히 벼려서 간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거 바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저희가 좀 더 보고요.